뿐만이 아니라 정말 사회 각계 각층의 리더로 계신 분들이 함께 문화예술의 가치와 나눔에 동참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본 예술 포럼의 진정한 취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연사 역시 그 중심에 서 계신 분입니다. 오늘 포럼의 두 번째 연사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회장 임충식입니다. 아마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이유는 비전문가가 문화예술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고 또 문화예술을 통해서 어떤 세상과의 만남이 있는지를 아마 간증하라고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5분이 주어졌는데요. 제가 어떤 분들 가끔 묻습니다. 왜 전혀 문화에서 관계없이 보이는 중앙회장이 문화에서 강의하느냐 하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저는 클래식 음악과 발레, 오페라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연원을 따져보면 제가 초등학교 학생일 때 당시 대학생일 때 큰형님이 너무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늘 클래식 음악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자랐고, 학교 퇴근길에 학교에서 하교길에 골목을 지나가다가 어디선가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소리가 들리면 멈춰서서 그거 듣고 가곤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 때는 제가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당시 그 돌아가신 김자영 오페라단이 광주에 들어와서 그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를 공연했었는데, 아니 푸치니 나비군을 공연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지만 굉장히 그때 감동적으로 보고 있었으며, 그때 그 쪼쪼상의 안타까운 모습을 같이 안타까웠고, 또 미국으로 가버렸던 핑크ton 주기를 막 욕을 하면서 같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하다가 좀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 LP판을 갖다가 베토벤 5번 전축에 걸어놓고 거울 앞에 서서 그냥 그 음악을 따라하는 취미도 해보면서 이렇게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본격적인 예술가의 만남은 제가 대학에 진학해서 대학 1학년 때 제가 국립발레단 공연을 처음으로 라이브로 지금 장충동의 국립체에서 보게 됐습니다. 너무 저는 발레 공연이 아름다웠고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 국립발레가 이 정도 감동을 준다면 세계 정상급 발레는 얼마나 환상적일까. 그렇다면 그래 좋아, 그럼 내가 세계 3대 발레단 공연을 직접 봐야 되겠다 라는 목표를 그때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영국의 로얄 발레, 그 다음에 미국의 뉴욕시티 발레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는 남아있는 숙제가 바로 당시에 지금은 러시아는 소련의 볼쇼이 발레였습니다. 그때는 수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모스크바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쯤이면 내가 모스크바에 가서 볼쇼이 발레를 보려고 할까 라는 생각을 갖고 공식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1986년도 사무관 때 불란서 정부 초청으로 파리에 가게 생겼는데, 저는 국제업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해외를 많이 다닐 편인데, 그때마다 전 도시에 가면 그 도시의 문화 프로그램을 체크해서 그렇게 음악을 즐겨 듣고 또 발레 오페라를 보고 다녔습니다. 그날도 예외 없이 제가 파리에 가서 체크인하고 공연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제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볼쇼이 발레가 파리에 산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발견했으면 내일 공연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흥분했었습니다. 아, 모스크바 대신 여기서 볼 수 있게 됐구나. 그런데 표를 알아보니까 매진 데가 없는 겁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불란서 정부에 전화를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문화부에 전화를 해가지고, 자, 당신 나라 초청으로 온 사람인데 내가 이거 발레를 꼭 보고 싶은 거를 도와달라. 그랬더니 들려온 답변이 표가 매진됐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아, 내가 매진됐기 때문에 당신 나라 정부에 도움을 청한 거니까 방법을 찾아봐라. 그래서 역시 또 한참 전화로 상의하더니 역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방법을 찾아봐.
그랬더니 들려온 답변이 방법은 없지만 저 그렇게 보고 싶으면 공연장에 3시간쯤 먼저 가서 줄 서 있다가 혹시라도 반환될 필요가 있으면 그걸 사라. 그 방법밖에 없던 거죠. 저는 그 말에 고맙다고 하고 정말 시킨 대로 택시 타고 파리 시내에 있는 빨레르 꽁그레 공연장에 갔습니다. 분명히 제가 3시간 전에 도착했는데 가보니까 왠가 한 50여 명 이미 줄 서 있는 겁니다. 저도 역시 줄을 섰죠. 1시간, 2시간 지날수록 제 뒤에도 줄을 서고 있고. 근데 문제는 30분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입장하기 시작하는데 한 명도 표 바꿀 소리가 없는 겁니다. 15분 전, 11분 전 사람들은 거의 다 들어가는데 역시 줄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딱 10분을 남겨놓고 갑자기 저쪽에서 문이 열리더니 웬 여자분이 걸어오더니 저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표 한 장에 있던 사인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본 작품이 바로 볼쇼이 발레의 지젤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은 제가 스스로 정의하기를 파리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왜? 정말 기적같이밖에 안 느껴집니다. 중요한 교훈을 제가 얻었어요. 그래,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뤄집니다. 이런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걸 경험하고 나서 제가 이제 공식생활을 쭉 하면서 물론 세계를 많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음악회 다녔지만 또 제가 미술은 잘 모르지만 나름대로 미술관도 가려고 노력해서 세계 5대 미술관 다 가봤습니다.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루브르나 대형박물관, 메트로폴리탄, 뭐 또는 바티칸 아니면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에르미타주. 예를 들면 제가 에르미타주 갔을 때는 제가 보다 보니까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아, 미술이라는 게 이런 힘이 있구나. 조그만 그 공간 안에 그 내용을, 성서의 내용을 그걸 담아내는 게 너무나 놀라워서 정말 저는 한 10여 년 그 앞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공직생활 하다가 2005년도를 기억됩니다. 드디어 세계적인 제가 피아니스트의 만남이 저의 생을 바꿔놨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살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책을 읽느냐가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인데 적어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만남이 적어도 저의 인생의 한 부분을 바꿔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도 그 전까지는 어디 가서 강의하면 제가 중소기업청에 몸을 다 먹고 있었기 때문에 중소기업 실책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만남,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당타이손이라는 베트남 출신의 피아니스트입니다. 이 당타이손은 1980년도 제10회 쇼팽 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로 우수한 분입니다. 동양인 최초 우승자입니다. 즉 동양인 최초라는 말씀은 사실은 백인이 아닌 사람은 최초라는 뜻이죠. 근데 그 사람이 놀랍게도 베트남 출신입니다. 문화에 굶어진 베트남 출신. 이번에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1958년생인 당타이손입니다. 어머니가 하노이 음악원의 피아노과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그런데 월남전이 발생하니까 온 가족이 시골로 피난을 갔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어머니 덕분에 피아노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나 미군들이 그 마을에 포위망을 좁혀니까 어쩔 수 없이 밀림 속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은 놀랍게도 저기 피아노가 있냐 중국 피아노를 끌고 밀림 속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 밀림 안에 있는 동굴 속에다가 피아노를 갖다 놓고 물론 그 동굴 안에는 전기가 없죠. 촛불이나 횃불 켜놓고 그 상태에서 연습을 했고 더 놀라운 것은 미군들이 만약 밖에서 수색작전을 펼치는데 피아노 소리는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널빤지에다가 건반만 그려놓고 소리내지 않는 손가락만 연습했다는 거죠. 그런 악조건에서 연습한 분이 동양의 최초의 가장 권위 있는 쇼팽 콩쿠르의 우승자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분 자만 제가 2005년도에 이번에 음악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당타손 별명이 쇼팽이 사랑한 피아니스트입니다. 쇼팽이 사랑한 피아니스트. 내지는 쇼팽을 위해서 태어난 피아니스트가 할 정도로 너무너무 쇼팽 곡에 탁월한 해석 능력을 갖고 있는 피아니스트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 기억에 모차르트, 포레, 드뷔시 곡을 연주했습니다. 역시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역시
쇼팽 콩쿠르 우승자답게 정말 연주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 20분 정도 쉬었다가 인터뷰션이 끝나고 자기의 주 영역인 쇼팽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는 그 쇼팽의 뭐 발라드나 녹토를 연주한 걸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 연주를 듣다가 갑자기 제 머리에서 친 게 있었어요. 아, 바로 저거구나. 저게 바로 중소기업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떠올렸어요. 음악회를 지금 하는 도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도 좀 더 잘하는 분야가 있는데, 좀 더. 역시 모차르트 곡보다는 쇼팽곡을 연주를 더 잘하는 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제가 음악 전문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벌이가 된다고 이것도 손대봤다 안 되면 다 못하고 이건 아니겠다. 가장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 특화시켜서 R&D를 하고 천천히 많이 세계 시장을 녹화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든과 동시에 저한테 갑자기 이런 자문자답을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영감인 거거든요. 어이 중식이, 너도 너희 동료나 너희 선배들이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시장 강의하지 말고 너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말이죠. 그렇다면 네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과 발레와 오페라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강의를 하면 어떠냐는 생각이 갑자기 연주에 너에게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 맞다 싶어 바로 그 당타성과 만남을 계획을 해서 제가 중소기업 시책 하던 걸 그만두고 제가 강의자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강의하기 시작한 게 바로 2006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은 제가 수년 전에 광주 전남 중소기업 청장으로 근무할 때 어느 교회에 가서 요청해서 강의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 강의는 기본적으로 한 70분에서 90분 정도 걸리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간단합니다. 마리아 칼라스와 강수진 씨와 3명의 피아니스트, 에브게니 키싱과 레온 플라이셔, 바로 이 당타에서 이 5명이 등장해 저부입니다. 제가 문화예술 자체를 강의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을 통해서 준 메시지, 그런 문화예술을 통해서 뭐가 전달하고 싶었냐면 결국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 다음날 글을 받게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 강의를 들었던 여자분 중에 너무 삶이 힘들어서 자살을 생각했던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글을 보내기를 청장님 덕분에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살려주신 청장님께 감사드리는 글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많은 생각을 했죠. 아, 나의 강연이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경험을 하고서 제가 또 어느 대학교 가서 강의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남학생의 편지를 보내왔는데 굉장히 당황하고 있었는데 제 강의를 듣고 새로운 교회에 정착해서 감사하다는 글을 또 보내왔습니다. 이런 듣는 경험을 하면서 그래, 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데 기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고 있는 차에 마침 문화예술면에서 이런 요청을 받고 제가 기꺼이 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기 기업인들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문화 경영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물러갈까 싶습니다. 제가 서울지방 중소기업 청장을 지냈고 광주재단 청장을 지냈는데 제가 그때마다 기업을 방문해보면 제가 기업인들이 여쭤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원들과 회식을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많은 분들이 통상적으로 뭐 직원들하고 그 소식 가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뭐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제안을 했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사장님 가끔 연말에 이럴 때면 그런 쭉 해오시던 회식 말고 가끔 이 직원들 데리고 음악회나 발레나 오페라나 심지어는 미술관에 한번 데려가 주십시오. 그래서 처음에 많은 분들은 이 직원들 그런 거 싫어할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건 여러분 사장님의 편견입니다. 한 번쯤 데려가보면 분명히 직원들이 생각이 바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권유했던 분 사장인데 그분이 직원들을 제 말을 듣고 정말 용기를 내서 푸치니 토스카라는 공연을 데리고 왔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직원들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죠. 굉장히 자신들이 업그레이드된 느낌. 평상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이유로 조금 이렇게 있었는데 굉장히 업그레이드되고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좀 고양된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자세는 말씀 못 드리지만 오늘 저와 만남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문화예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이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어떤 좋은 공연이나 좋은 예술 작품을 대할 때 그런 이제 순간들이 있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희열을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어떤 공연이든 어떤 작품을 볼 때. 근데 그 순간이 단지 순간의 시간이 아니라 마치 천년이 흐르는 것 같은 영원함을 느끼는 그런 순간. 예술이 이래서 위대하구나를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요. 임충식 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는 정말 예술에서 어떤 영감을 얻고 예술에서 배우고 그리고 고양되고 또 때로는 치유받고 하면서 예술이 마치 친구이자 나의 영원한 동반자처럼 그렇게 인생을 예술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정말 많은 이들에게 좀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우리 임충식 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